여러분은 지금 팟캐스트 클러치 턴오버를 듣고 계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들. 20여일 만에 찾아뵙습니다. 농구방송 클러치 턴오버 119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기 소개 좀 해주시죠. 오랜만에 돌아온 SK팬 잠실로라입니다. 네, 몇 화 만에 출연이시죠?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제가 너무 오랜만에 와가지고 네, 거의 작년 여름 가을 때 녹화하고서 네. 못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 녹음이 아니라 녹음. 녹화였나요 그때는? 녹음이었죠 정확히. 음. 네. 너무 오랜만에 와가지고 떨리는데 네, 제가 녹음 전에 네. 잠깐 양해 말씀 하나 먼저 드리면은 제가 예, 오늘 치과 치료를 조금 받고 왔어요. 네, 그래가지고 잇몸에 마취를 조금 하는데 아직 덜 풀린 상태라 네. 발음이 조금 셀 수도 있는데 양해 먼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사고가 있으셨나요? 사고는 아니고 2년 전이었나요? 예. 제가 농구하다가 이가 이렇게 꺾여가지고 아. 교정을 하고 있어요. 음, 근데 아직 교정 중이라 이게 지금 발음이 살짝 세거든요. 보험비는 받아내고 계신가요? 아, 그쵸. 제 같은 보험은 했는데 네, 그때 사고로 이렇게 상대방한테는 뭐 이렇게 받지는 못했고 맞아요. 사고였다 보니까 아무튼 지금 2년째 되고 있어요. 농구하다 다치면 사실 뭐 애매하죠. 예,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예, 진짜 정말 사고다 보니까 네. 뭐 이렇게 어떻게 해놔라 이렇게 말을 못했는데 아무튼 오늘 녹음하면서 살짝의 발음이 셀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118화 때 찾아뵙고 119화 때도 찾아뵙는 이빨 빠진 고양 오리온스 팬 닥터 바스켓입니다. 이빨이 빠져버렸네요. 예, 오늘만 빠진 건가요? 뭐 잠시로라님처럼 뭐 교정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 네. 이빨이 아예 송두리째 뽑혀진 상태라서 이승현 없이 어떻게 농구를 해 나가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자세한 얘기는 예, 이어서 해보면 더. 근데 그 지난 118화와 네. 119화 사이에 KBL에 그렇게 막 엄청 이슈될 만한 일이 크게 있지는 않았는데 네. 뭔가 이제 정규리가 끝나고 이제 6강이 시작됐어요. 사실 118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네. 118화를 마치고 나서 상당히 좀 반응이 괜찮아가지고 제가 멤버분들한테 거의 막 바짓가랑이를 잡다시피 하면서 녹음을 해야 된다고 계속 꼭 해야 된다. 예, 꼭 해야 아쉽죠? 된다고 했는데 지금 또 약발이 살짝 좀 떨어져가지고 오늘 다시- 올리는 게 또 얼마큼 효과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얼마나 꾸준히 하느냐 그 노력을 해볼게요. 한 가지 감사드릴 점은 이전 회차랑 그리고 저번 회차 올리고 나서 네. 구독자 수가 한 100여 명 가까이가 늘었어요. 네. 저 이렇게 많은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게 처음이긴 한데 조금 더 설레고 그래서 이번 방송도 청취해 주시고 마음에 드셨다면 다른 분들에게 청취 권유와 구독, 좋아요, 공유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사이에 리뷰가 이번에 상당히 좀 많이 달렸어요. 뭐 한 분이 다 달아주시긴 했는데 네. 리뷰 읽어주는 남자. 예, 먼저 읽어봐 주시겠어요? 불멸의 노총각 네. 정환 네. 닉네임을 쓰고 계신 분인데요. 좀비 같은 방송이군요.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그래도 이번엔 칼 업데이트군요. 본격 레버넌트 방송. 네. 레버넌트 방송? 이게 좀 뭐 좀비 얘기가 어디서 나온 거냐면 네네네. 저희가 그 118화 1부에서 백전노장 김보미 바스켓 퀸으로 네. 하면서 좀비라는 표현을 썼었잖아요. 네네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뭐 언급을 해주신 것 같은데 레버넌트가 영화 이름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런가요? 네, 디카프리오가 나온. 전 처음에 몰랐어요. 에일리언 커버넌트를 뭐 말씀하신 줄 알았나 싶었는데 그 영화 레버넌트를 갖다 쓰신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다음 댓글 한번 읽어봐 주실게요. 이거 사실 다음 댓글이라고 할 것도 없는 게 네, 다 이분 전부 다 서정환님께서 네, 남겨주셔가지고 그래서 써주셨으니까 예, 네. 사실 이게 너무나도 감사드리는 게 1부 듣고 남기고 2부 듣고 남기고 3부 4부 듣고 그 소회를 다 한 줄씩 남겨주셨거든요.
지금 뭐 웰컴 투 WKBL이라는 팟빵을 개설해서 운영 중이신데 전번에 약속드렸던 것처럼 엠블럼 만들어서 보내드렸으니까 마음에 드시면 써봐 주시고 피드백을 주시기. 예, 혹시나 시간 괜찮으시다면 식사라도 한 끼 대접하고 싶습니다. 아 너무 감사하죠. 예, 두 번째 댓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불멸의 노총갓 서정환님께서 남겨주셨고요. 만인의 세컨팀 전자랜드 전 메인 응원팀인데 왠지 짠하고 감사합니다. 저도 인천의 우승을 바라지만 현실적으로는 우승은 안양이 할 것 같아요 하고 남겨주셨습니다. 저 전자랜드가 이제 올 시즌을 마지막으로 네, 이제 운명이 아직 정해지진 않았지만 네, 다음 시즌부터 달라지잖아요. 네, 그래서 전자랜드 팀을 메인 응원팀을 갖고 있는 팬들은 많이 좀 아쉬울 것 같아요. 그쵸. 그동안에 뭐 거지 구단이니 이런 손가락질도 당하고 왜 우리는 이런 팀을 응원해야 되나 좀 서름도 많이 표출하긴 했었는데 그쵸. 그런 소리를 팬들이 아우성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팀을 떠날 수 없다는 거는 이 팀이 가지고 있었던 매력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쵸. 팬분들이 끝까지 네. 남아서 지켜주셨는데 좀 많이 안타까우실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6강 플레이오프에 진출해서 녹음하는 오늘 날짜에는 고양 오리온을 아주 쉽게 이겨버렸죠. 저 오늘 날짜 참고로 4월 10일고요. 네, 방금 플레이오프 1차전 고양대 전자랜드 네. 이게 끝나고서 저희가 녹음을 시작했어요. 예, 좀 봐야 좀 입 털 게 네.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너무나도 경기가 원사이드하게 진행돼가지고 그쵸. 예, 사실 저는 전자랜드를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네, 절대로 못하는 팀은 아니거든요. 아니에요. 네, 정말 포지션별로 밸런스도 괜찮고 한데 항상 우승 문턱까지는 가지는 못하더라고요. 항상 그게 아쉬웠어요. 재작년 시즌이었나 그때가 참으로 많이 좀 아쉬웠었는데 기회였는데 예. 어떻게 보면 네, 무튼 네. 플레이오프 얘기는 조금 이따가 이어서 해보고요. 네. 세 번째 댓글은요. 세 번째 댓글도 마찬가지로 네, 갓더정관님께서 네, 남겨주셨는데요. 김종규 전기 충격. 네, 그리고 그러고 보니 지난 시즌 공동 1위가 지금 성적이 유유 남겨주셨는데 지난 시즌 공동 1위를 하면은 이제 DB와 SK였죠. 네, 근데 그쵸, 네, 그 DB랑 SK가 올 시즌 시작할 때도 네, 둘 다 우승 후보로 추측을 받았어요. 각 네, 감독들한테. 근데 이제 중간 넘어가서부터 이제 순위가 처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뭐 거의 처지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뚝뚝 떨어졌죠. 예, 뒤에서 놀고 계시니까. 예.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SK 팬으로서. 그러니까 이때 뭐 감전규 이러면서 저희가 좀 조롱하듯이 놀렸던 게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댓글을 남겨주신 것 같아요. 예, 네 번째도 역시 서정환님이시고 네. 역시 얼빠로 입덕하는 게 최고죠라고 남겨주셨는데 뭐 이거는 뭐 요새 뭉쳐 쏜다 관련해서 허웅이랑 허운 선수 특히 허웅 그렇죠. 선수 인기가 굉장히 많아요. 이번에 인기상도 받았잖아요. 포카리스트 인기상. 인기상만 받은 게 아니라 인스타그램을 돌아다니다 보면 허웅 이름으로 된 허웅, 인스타가 엄청 많이 생겼더라고요. 이거 얘기를 하면서 뭐 얼빠로 시작하는 게 나쁘지 않다 이 얘기를 그렇죠. 하고 뭐 하나은행을 저는 얼빠로 시작했다 얘기를 했더니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신 겁니다. 처음에 다 그렇죠. 처음에 그렇게 시작하다가 네, 이제 그 종목의 매력을 느끼고 네. 참 두 형제가 둘 다 잘생겼어요. 아 허웅 선수 인기가 근데 진짜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네, 또 다음 댓글 좀 다른 분이 남겨주셨네요. 네, 그래서 그분 컴파는 님께서 남겨주셨는데 네, 기분 탓인지 모르겠지만 기록만 보면 근래에 국내 선수들의 기량이 오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제가 컵을 볼 때만 해도 이제 국내 선수가 20득점만 넘어도 정말 대단한 거였는데 요즘은 비교적 국내 선수 20득점이 잘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국내 선수의 기량이 발전된 걸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외국인 선수에 대한 의존도가 좀 적어진 걸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요새는 막 스케일 트레이닝이 굉장히 많이 발전하면서 네. 선수들이 이게 뭐 당연히 농구에선 신장 파워 이런 부분이 중요하긴 중요하죠. 한데 그 부분을 어느 정도 본인의 실력으로 메꿀 수 있을 정도의 뭐라 그래야 되나 능력치 상승? 예, 능력치 상승을 도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도구들이 생겼다고 생각을 그렇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아이템 없이 그냥 뽑기를 잘해가지고 캐릭터를 잘 뽑은 상태로 그 캐릭터들이 성장을 나가는 과정이었다면 요새는 본인 노력 여하에 따라서 뭐 던전 가서 아이템도 차고
그렇게 해서 본인 어쨌든 간에 그 아이템도 본인의 능력치에 포함이 그쵸.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정말 애매할 때는 선수 이게 제가 농구 선수 프로 농구라고 얘기하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좀 NBA 팬들한테 KBL을 추천하기 좀 꺼려지는 부분, 망설여지는 부분이 있었는데 요새는 자신 맞아요. 있게 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정말 재밌어요. 그리고 요즘도 아직 뭐 외국인 선수들이 많은 득점을 차지하고 있긴 한데 네, 요즘 들어서 클러치 상황이라든가 네, 좀 마지막에 한 10여 초 남았을 때 이제 네, 아이소를 하잖아요. 네, 근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그런 상황에서 외국인 선수들이 볼을 처음에 잡았거든요. 네, 근데 요즘 또 물론 외국인 선수 잡지만 국내 선수가 처리하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빈도가 많아졌다. 높아졌다고 저는 많이 봤거든요. 네, 그래서 SK 같은 경우도 이제 김선영 선수라든가 안영준 선수가 잡아서 해결을 하거나 뭐 KT는 허훈 선수 좀 국내 선수들이 그런 클러치 상황을 처리하는 빈도가 많아졌다고 좀 많이 느꼈어요 요즘. 저는. 그리고 국내 선수들도 할 수 있다라는 마음, 자신감이 좀 그쵸. 많이 예전보다 많이 올라간 것 네. 같고 지도자들도 이제 무조건 외국인 선수 일변도로 가서는 안 된다라고 그쵸. 그런 뭐라 그러나 문화, 마인드 이런 많이 것들이 바뀌었죠, 생긴 것 같아요. 예전보다. 네. 아무튼 그래서 그분 컴퍼니님 오랜만에 댓글 달아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리고 네. 돈을 벌려고 하는 방송은 아닌데 꾸준히 이렇게 서정환님께서 댓글도 좀, 남겨주시고 후원을 좀 주셨어요. 이번에도 3만 원이나 후원을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음, 앞으로 최대한 꾸준히 자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매일 드린 것처럼 뭐 시간이나 장소가 괜찮으시다면 제가 식사 함께 대접하도록 할 테니까 연락 주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네.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네. 내용을 다뤄볼게요. 10개 팀에 대해서는 대략적으로 118화 때 언급을 전반적으로 했었고 저번 회차 이후 그리고 플레이오프 직전까지 있었던 상황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118화 녹음하던 당시에 김시래 선수와 이관희 선수 트레이드가 굉장히 그 호해였었고 김시래 선수가 부상당한 것에 반해서 이관희 선수가 LG에서 펄펄 날고 있어서 그렇죠. 이게 LG의 압승이다라고 평가가 뒤바뀌었었는데 나중에 또 그 평가가 바뀌었어요. 네. 이관희 선수도 부상을 당했고 네, 결국에는 두 선수 모두 이제 부상을 당하는 꼴이 돼버렸어요. 네, 근데 솔직히 이 트레이드가 딱 발표 났을 때 네. 어떻게 평가하셨어요? 어느 쪽이 더 이익이다 아니면은 윈윈이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관희 선수가 농구를 잘하는 선수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네. 운동 능력은 뛰어나고 뭐라 그러나 순발력 이런 것들은 뭐 상위권에 든다고 생각을 하는데 드리블을 한다거나 슛이나 이런 농구의 기본적인 것들이 워낙 불안정하기 때문에 아쉬운 면이 좀 있었나 보요. 그래서 농구를 잘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서 네네. 뭐 사이즈가 뭐 괜찮긴 하지만 그래도 김시래 선수를 데려간 삼성이 압승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삼성과 LG가 트레이드 이후에 두 팀이 경기를 했을 때 이관희 선수가 아예 경기를 망쳤어가지고 더 확신이 들었었는데 네. 생각외로 이관희 선수가 나중에 참 잘했어가지고 네 맞아요.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저도 얼추 비슷한 생각이거든요. 네, 딱 그 가서 플레이하기 전에 이제 네, 기사만 딱 떴을 때는 삼성 트레이드 정말 잘했다 네,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뭐냐면 항상 삼성의 문제가 고질적으로 네, 1번 자리에 정확히 주전으로 맡을 수 있는 선수가 없었던 점이었어요. 네, 이동현, 뭐 김광철, 김현수 모두 다 아쉬웠고 오히려 김동 선수가 어시스트 같은 걸 더 잘 뿌려줬던 상황으로 저는 봤었는데 이제 네. 김시래 선수가 가면은 네, 와 1번 자리 어느 정도 주전으로 메꿀 수 있는 선수 있고 다른 포지션은 워낙 괜찮았으니까 삼성들이 올라와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서 이제 경기를 보니까 곧잘 김시래가 잘 녹아들었고 네, 정말적으로 이제 삼성들이 잘 경기가 풀렸고 해서 삼성이 이제 뭔가 트레이드의 승자가 아니겠냐라고 좀 생각을 할 찰나에 네, 이관희 선수가 뛰는 LG 경기도 봤어요. 근데 네, 생각보다 LG랑 그 팀의 찰떡이더라고요. 이관희 예상외로 굉장히 네. 좀 잘 어울렸어요. 네. 기대했던 것보다 LG랑 네. 잘 맞았어요. 이관희 네. 선수가. 그래서 저는
오히려 어느 팀이 더 이득을 봤다라기보다는 좀 서로가 윈윈 트레이드이지 않았나? 둘 다 유광도 못 가는데 도찐 개찐. 그쵸. 물론 결과론적으로 물론 그런데 이제 팀에 녹아들고 과거 전력과 비교해 봤을 때는 윈윈 트레이드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저는. 이관희 선수가 이번 시즌 마치고 FA잖아요. 그쵸, 맞죠. 근데 잡으려고 할까요, LG에서? 아무래도 그 동포지션 다른 FA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 좀 달라지진 않을까 싶은데 저는 재계약할 것 같습니다. 저 재계약할 것 같은데 제가 만약에 응원하는 팀이라면 글쎄요, 그렇게 막 매력 있는 카드인지까지는 잘 모르겠어서. 공격은 어떻게든 하는데 수비 쪽에서 농구 전반적으로 읽는 능력이 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그렇다고 또 누구 딱히 데려올 수 있는 자원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서 다른 팀에서 이관희를 노릴 만한 팀도 크게 없다고 저는 판단되는 게 이관희 선수의 포지션에서 그렇게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타 팀이 없어요. 커버가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관희 선수를 욕심부릴 것 같지는 않거든요. 저는 뭐 KCC에서 한번 데려가서 이정현이랑 한번 같은 팀에서 붙여보는 것도 리그 흥행에는 조금 도움이 될 것 같겠네요. 옆에다가 사이드에다가 UFC장을 하나 열어놓고 안 된다면 바로 거기를 가서 저는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윈윈은 트레이드였고 제가 봤을 땐 그리고서 이관희 선수는 이제 올 시즌 끝나고 FA가 되는데 큰 이변이 있지 않는 이상 저는 LG와 재계약을 할 것 같다. 그 구단 측에서도 그리고 너무 성적이 안 좋았었는데 어쨌든 간에 이관희 선수를 데리고 와서 질 때 지더라도 좀 본인들의 농구를 해보는 시도까지는 해볼 수조차는 있어서 그렇죠.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만족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결국 꼴찌로 마무리하긴 했는데 병신 중에는 제일 나은 병신이라는 얘기를 듣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여태까지 프로농구 10위를 했던 팀 중에서 가장 승수가 많은 팀이 이번 LG입니다. 19승을 챙겼죠. 그러면 그 얘기는 곧 전반적인 리그가 좀 상향됐다? 그러니까 볼 수 있겠네요. 상향이라기까지보다는 절대 강자, 절대 악자가 없었던 시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좀 이렇게 팀별 격차가 적어야지 이게 또 재밌어요.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올 시즌이 상당히 많이 재미있었습니다. 6강 플레이오프도 이제 정규리그만큼 재밌었어야 될 텐데 재밌었으면 좋겠는데 일단 플레이오프 1차전은 약간 뜨뜻해지긴 했어요. 뭐 6강 얘기는 조금 이따가 해보기로 하고 뭐 LG나 삼성 관련해서 더 얘기하실 부분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팀 얘기는 뭐 이게 가장 큰 이슈지 않나 싶고 그리고 그 뭐 118화 일단 7위와 10위 7위 서울 삼성과 10위 창원 LG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았고 할 건 먼저 얘기를 해볼까 나온 김에 공동 8위 9위 서울 SK와 원주 DB 우승 후보라고 점쳐졌었던 팀. 참 재밌어요. 이 두 팀은 시즌 시작 전에는 이제 우승 후보로 점쳐졌고 지난 시즌에는 공동 우승을 한 팀인데 정규리그 마감을 이렇게 플레이오프를 탈락했다는 게 참 저는 아예 생각도 못했거든요. 정말 SK랑 DB는 당연히 6강 갈 줄 알았거든요. 시즌 전에는. 근데 SK 같은 경우가 부상이 좀 많이 컸어요. 부상이야 뭐 다른 팀도 많은데 핵심 전력들의 부상 공백이 길었고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는 게 SK가 그렇게 뎁스가 두꺼운 팀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백업 자원이 그렇게 두텁진 않았는데 이제 김선영 선수, 최준용 선수가 이제 부상으로 낙마하고 안영준 선수 부상이 있었죠. 근데 그들을 대체할 만한 백업진들이 항상 아쉬웠어요. 물론 최성원, 오재현 선수가 올 시즌 잘해주긴 했지만 그래도 주전들의 빈자리를 메울 수 있기에는 좀 많이 부족한 점이 있지 않나 싶었습니다. 코칭 스텝에서 그러면 선수 뎁스를 잘못 짠 거 아닌가요? 팀 자체의 문제 아닌가요? 그것도 하나 어떻게 보면 물론 당연히 팀 문제죠. 이거는 개인의 팀이 이런 성적을 가진 거에 대해서 개인의 문제는 절대 없습니다. 제 느낌엔. 저는 항상 어느 정도의 이제 선수단 정리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몇 명의 선수를 좀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 몇 명이 누군지는 대충 좀 예상이 가긴 하는데 저는 지금 한 최모 씨랑 두 명 정도가 좀 있어요. 김모 씨랑 최모 그쵸. 씨인가요? 큰 분들. 예, 네. 그분들인데 네. 이게 셀러리 캡이란 게 있잖아요. 네. 셀러리 캡에서도 이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서 이제 물론 플레잉 타임이 길긴 한데 네. 플레잉 타임 대비 효율이 낮다. 효율과 이 득점 마진에서 좀 많이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좀 어느 정도 셀캡 정리를 하든 아니면 선수 정리를 해서 좀 미래를 위해 좀 기량이 출중한 젊은 선수들을 좀 데리고 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에 SK랑 삼성 같은 경우에는 둘 다 공교롭게도 서울팀인데 네네네. 순위가 거의 바닥을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6강 막차를 타려고 노력했던 모습이 이 팀들을 응원하는 입장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그쵸? 네. 이게 그 팀 간의 승차가 별로 없어서 오히려 네. 더 그런 재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올 네. 시즌은. 무튼 파리 축하드리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도 한 가지 위안이 있다면은 네. 내년에 신인 드래프트 뎁스가 약간 네. 좋다는 얘기를 네. 들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8위라는 성적 조금 제가 어느 정도 이제 좀 좋은 순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조금 위안을 삼고 있습니다. 그 전번 회차 때도 말씀드리긴 했었는데 외국인 선수를 계산하는 부분에서 완전히 시즌 구상과 반대로 흘러갔던 것 같던 게 제일 큰 것 같은데 제 그쵸. 생각으로는 원희가 워낙 압도적인 기량을 보였습니다만 이번에 자유계약제로 변경이 맞아요. 되면서 더 윗레벨의 선수들을 농락하는 모습을 못 보여줬었거든요. 맞아요. 작년 같은 퍼포먼스가 안 나왔었죠. 사기 같은 훅슛이 진짜 일품이었었는데 본인이 뭐 살도 많이 찌고 운동력도 좀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몇 번 막히고 그렇죠. 그러면서 자신감이 더 떨어지고 사실 외국인 선수들 사이에서 기싸움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물론 중요하죠. 그래서 1라운드, 2라운드 때 기선 제압을 해 나가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데 그리고 원희 같은 경우가 지난 시즌에 압도적인 기량을 보인 것만큼 네. 타 팀에서 원희를 막는 그런 작전이라든가 뭐 그런 방법들을 어느 정도 찾았을 거예요. 그런 점도 올해 원희가 좀 아쉬운 면을 보인 게 있지 않았을까. 어느 정도 대비할 수 있는 타 팀들의 이제 플랜이 있었겠죠. 근데 훅슛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찬스가 꽤나 많이 났었는데 작년이랑 비교해서 워낙 안 들어가가지고 작년에 어떻게 저게 들어가나 이런 말도 안 되는 게 생각이 많이 있었는데, 들어갔었죠. 네. 올해 쓸 운을 작년에 다 썼을지도 모르고요. 그리고 약간 SK 같은 경우는 중반 이후 정도 됐나? 오히려 원희보다 미네라스를 중용하는 경기도 좀 더 중요한 경기도 많았어요. 그런 퍼포먼스도 미네라스가 잘 보여줬었고 막판에는 살아났는데 초반에 워낙 안 좋았어서 됐죠. 부침이 있었죠. 네. 개인적으로는 SK 같은 경우에 두 외국인 선수 둘 다 재계약을 아마 안 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저는 원희는 안 할 것 같고요. 네. 미네라스는 조금 고민할 것 같은데 네. 사실 모르겠어요. 정확히는 느낌이 안 와요. 근데 원희는 안 할 것 같아요. 뭐 둘 다 안 할 것 같긴 한데 네. 뭐 이거는 내년을 기다려보면 알겠죠. 예, 지금 떨어진 팀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벌써 비디오를 분석하면서 그렇죠. 외국인을 물색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 청취자분들 중에서 뭐 아시는 것들이 있으면 제보 부탁드립니다. DB 같은 경우에는 DB 같은 경우에는 강윤희가 안 보이던데요. 누구야? 강윤희가 안 보이던데요. 아 강윤희 치어리더 같은 경우가 제가 지금 정확한 소식은 못 들었는데 네. 결혼을 하셨어요. 아 그래요? 결혼을 몇 해 전에 하셨죠? 몇 해 전에요? 많이 오래는 안 됐는데 한 작년인가 재작년쯤에 하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래요? 강윤희 치어리더님께서 네. 결혼을 하시고 그 이후에는 조금 활동이 좀 그만두셨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네. 자 이렇게 미디어에서 잘 안 보이시더라고요. 강윤희를 치니까 강윤희 남편이라고 나오네요. 결혼하셨어요. 2020년 1월 12일에 결혼을 했다. 아 작년이네요. 저희가 강윤희 치어리더를 참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네. 방송하면서 네, 안 보여서 어디 가셨나 했는데 네. 참 그래도 좋은 일이니까 네. 늦었지만 축하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네, 아이도 건강하게 잘 출산하시기 바랍니다.
강윤희 말고는 할 말이 없나요? DB. 네. DB는 제가 DB 경기를 솔직히 많이는 못 챙겨봤어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SK 경기를 먼저 챙겨보고 네. 다른 본인이 좀 세컨, 서드 팀이라고 한 팀 경기를 그 다음에 챙겨 보는데 네. DB 경기는 제 우선순위 경기에는 없었거든요. 혹시 DB 경기 뭐 챙겨보신 거 있으셨나요? 저는 뭐 두경민이랑 허웅 네. 퍼포먼스 때문에 시간 있으면 좀 챙겨보려고 하는 편인데 네네. 막판에 DB 같은 경우에도 순위는 아예 거의 그쵸, 확정되었지만 뭐 강팀이라고 하는 팀들을 연달아 잡는다든가 음.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뭐 DB나 삼성, SK, 뭐 LG 한 팀의 문제가 아니라 하위 4개 팀이 마지막까지 포기를 하지 않고 그리고 또 잘 싸우고 그렇죠. 상위 팀들을 굉장히 잘 잡았거든요. 괴롭혔죠, 되게. 뭐 LG가 뭐 KCC를 잡는다거나 잡고. 이런 일도 있었고 그렇죠. 그 과정에서 허웅이 피니셔로서의 역할을 굉장히 출중하게 해냈어가지고 상당히 재밌게 봤습니다. 근데 DB 같은 경우는 이제 네. 국가대표 센터 김종규 선수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6강을 못 갔어요. 어떻게 김종규 선수의 기량 하락으로 판단하시나 아니면은 팀에서 김종규 선수를 잘 활용을 못했다. 판단하시나요? 김종규도 사실 부상이 있었고 그쵸? 부상에서 그 돌아오면서 몸 상태가 원상 그 뭐라고 하나 100%는 아니었다고 해요. 뭐 부상이 없는 선수가 어디 그쵸, 있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약간 김종규라는 이제 네임밸류를 사람들이 다 어느 정도 그래도 이 정도는 해주겠거니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네. 김종규 선수 이제 능력치도 있고 국가대표 주전 센터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김종규 선수의 개인적인 능력 네. 아니면은 팀이 김종규를 제대로 활용을 못했다. 뭐 어느 쪽이 더 가깝다고 보세요? 둘 다이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부상으로 제대로 못 뛴 게 가장 클 것 그렇죠. 같고요. 이 팀은 그냥 워낙 뭐 준비된 게 하나도 없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초반이 엉망이었어서 특히나 외국인 선수가 뭐 뽑았는데 안 들어오고 오네아쿠가 안 들어온다든가 그렇죠. 그리고 뭐 다른 대체 외국인 선수 뭐 기량 미달로 바로 바꾼다든가 이렇게 사실 한 팀 성적의 절반 이상 50% 이상을 차지하는 외국인 선수 농사를 아예 망쳐버려가지고 이상범 감독이 플랜이. 시즌 막판에 선수들한테 굉장히 미안하다 그랬거든요. 내가 외국인 농사를 잘못 지어가지고 너희들이 이렇게 고생했다라고 맞아요. 미안함을 표출할 정도로 마지막이 상당히 좀 많이 안 좋았어서 김종규 선수 개인 탓만으로 돌리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고 뭐 김종규 선수가 잘했다는 건 아닌데 그렇죠.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김종규 선수 잘못 때문에 못 나가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느낀 점이 있다면 두경민이랑 허웅 이 두 선수를 나중에 DB가 둘 다 잡기란 쉽지 않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죠. 네. 그 과정에서 누구를 잡을 것이냐라고 생각하면은 이 전 회차 때까지는 저는 두경민이 DB에 더 어울리는 선수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시즌 마지막 경기들을 봐오면서 허웅으로 DB라는 팀을 만들어도 참 잘 어울릴 수 있겠다. 허웅을 중심으로 세 판짜기. 네, 본인의 이름을 걸고 그 르브론처럼은 아니더라도 네. 본인으로 팀 색깔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선수까지 성장하지 않았나라고 그쵸. 싶을 정도로 굉장히 허웅 선수가 본인의 능력을 많이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도 거기에 동의하는 점이 어떤 거 있냐면은 네, 만약에 허웅 선수랑 두경민 선수가 객관적으로 능력치가 똑같다고 두고 봤을 때는 네, 저는 허웅 선수 꼽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허웅 선수 같은 경우가 이제 대외적 미디어적으로나 네, 홍보적이나 마케팅적으로 굉장히 플러스 요인들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허웅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아버님도 이제 워낙 요즘 방송에도 많이 나오시고 네, 더구나 요번에 또 인기상도 탔잖아요. 네, 그리고 굉장히 여자 팬들한테 인기도 많다고 좀 들었어요. 많아요. 예, 진짜 그런 많아요. 네. 추가적인 요소들을 봤을 때는 네. 허웅 선수가 좀 더 데리고 있으면 플러스적인 요인이 많지 않을까. 저도 그거랑 좀 비슷한 생각인데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인구가 많은 게 서울이다 보니까 그렇죠. 허웅이라는 선수는 사실 이런 부분 때문에 뭐 선수 이동이 자주우지 될 리도 없고 그렇죠. 돼서도 안 되겠지만 서울에
홍 선수가 있는 게 네. 훨씬 더 KBL에 많은 여성 팬들을 음. 모으고 여자들이 오면 남자들은 또 따라오기 마련이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KBL 흥행을 위해서는 서울에. 네, SK든 삼성이든 좀 오는 게 좋지 않을까. 근데 딱 SK하고 삼성은 네. 그 포지션 삼성. 근데 SK는 어떻게 해볼 법할 것 같긴 해요. 뭐 그 포지션이면은 겹치는 최성원 선수가 이제 군대 가고 네. 하면은 뭐 변기훈 최 씨랑 김 씨가 뭐 정리되면 그렇죠. 그러면 셀킵은 되죠. 네. 그리고서 이제 동 포지션의 다른 선수들도 네. 어느 정도 좀 아쉬운 선수들이 몇 분 있기 때문에 네. 저는 SK도 충분히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꼭 SK가 뭐 SK나 삼성이 아니더라도 좀 빅마켓에 이 선수가 나오면 KBL의 흥행에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긴 한데 그렇죠. 원주 DB 팬들이 절대 안 놔줄 안 거예요. 보- 그 정도로 네. 원주에서 사랑을 많이 받고 있어서 쉽진 않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팟캐스트 클러치 턴오버를 듣고 계십니다.